내가 수박 한 조각보다 못한 존재구나. 버려진 내 인생. 1994년 39세의 이명희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25살에 교사가 되어 1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였고 엄마였고 며느리였습니다. 명희야,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지. 남편 정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이 있어요. 휴가네. 벌써 이번 달에 2번 냈는데. 그럼 어쩌라고? 내가 회사 빠질 수는 없잖아. 명희는 결국 휴가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 민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7살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희는 급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식사, 남편 식사, 아들 식사. 각각 다른 메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음식만 드셨고, 남편은 고기를 좋아했고, 아들은 편식이 심했습니다. 명희는 3가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49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17살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학원비 더 필요해. 얼마?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 다른 애들은 다 다니는데. 명희는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받습니다. 세금 떼고 250만 원. 남편 월급 300만 원. 합쳐서 550만 원. 그중 학원비 100만 원. 식비, 시어머니 병원비, 집 대출금.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말했습니다. 알았어. 학원 다녀. 그리고 자신의 점심을 줄였습니다. 학교 급식 대신 김밥 하나. 그것도 아껴 먹었습니다. 민수만 잘 되면 괜찮아. 2015년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32살이 된 아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소개할게. 민수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최수진, 28살.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명희도 웃었습니다. 어서 와, 우리 며느리. 하지만 수진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어머님, 신혼집은 마련해 주시는 거죠? 예. 요즘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부모님이 신혼집 마련해 주시는 거. 명희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신혼집 필요해. 그래. 그렇긴 한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결혼식 비용 다 대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집을. 명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남편 정우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민수 신혼집 어떻게 해? 우리가 마련해줘야지. 돈이 어디 있어? 당신 퇴직금 있잖아. 명희는 다음 달 정년퇴직이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퇴직금은 2억 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집을? 그래. 2억이면 전세 하나 구할 수 있어. 근데 그럼 우리 노후 자금은? 나도 5년 후면 퇴직이야. 그때 또 생각하지 뭐. 명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일한 퇴직금을 다? 하지만 다음 날 명희는 결정했습니다. 알았어. 신혼집 마련해주자. 민수가 기뻐했습니다. 엄마 최고. 3개월 후 명희는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금 1억 원을 더해서 총 3억 원.
민수 부부의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작은 아파트였지만 민수 부부는 좋아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명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우리 노후는 2018년 민수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명희의 손자 준우. 명희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준우, 할머니가 왔어. 하지만 수진의 첫마디는 어머님, 제가 직장 복귀해야 해서요. 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네. 어린이집은 아직 어리고 어머님이 봐주시면 제일 안전하잖아요. 명희는 고민했습니다. 이제 막 퇴직해서 자유로워졌는데 하지만 손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면. 알았어. 명희는 매일 민수네 집에 갔습니다.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저녁 8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3시간. 준우를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기저귀 갈고 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렇게 힘들었나? 명희는 65세였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참았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68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민수네 집에 갔습니다. 준우는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활발하고 말도 잘하고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명희는 하루에 5시간도 채 못 잤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민수네 집에 가고 밤 9시에 집에 돌아와 씻고 자면 금세 아침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명희야,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갈래? 미안, 나 손주 봐야 해서. 또, 너 언제까지 손주 볼 거야? 글쎄, 아직은. 명희는 친구들의 여행 사진을 SNS에서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지만 명희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야. 손자가 더 중요해. 2024년 7월 15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명희는 아침부터 민수네 집에서 준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더워요. 준우가 땀을 흘렸습니다. 명희는 에어컨을 켰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에어컨 전기세 많이 나와요. 선풍기만 틀어주세요. 근데 너무 더운데. 괜찮아요. 준우 괜찮아요. 명희는 에어컨을 껐습니다. 선풍기를 켰습니다. 준우는 계속 더워했습니다. 할머니, 시원한 거 먹고 싶어요. 명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수박이 있었습니다. 크게 잘라놓은 수박. 준우 먹이자. 명희는 수박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우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준우가 웃으며 수박을 먹었습니다. 명희도 한 조각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저녁 7시. 수진이 퇴근했습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응? 수박 드셨어요? 준우가 더워해서 하나 줬어. 준우만요? 나도 하나 먹었는데. 수진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물어보지도 않고 드세요? 이거 제가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요. 명희는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몰랐으면 물어보시지. 그냥 드시면 어떡해요.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수진이 명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거지 같으세요. 뭐, 남의 집 냉장고 몰래 열어서 드시는 거 거지 같다고요. 명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남의 집? 네.
여기 저희 집이잖아요. 어머님 집 아니고. 명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또 냉장고 몰래 여셨어. 엄마, 진짜. 민수가 명희를 보았습니다. 왜 맨날 그러세요? 먹을 거 있으면 물어보고 드시지. 나는 준우 핑계 대지 마세요. 엄마도 드셨잖아요. 명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30년 교직 퇴직금을 털어 집을 마련해준 3년간 매일 와서 손자를 돌봐준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을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명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론 조심할게. 조심이 아니라 아예 그러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명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지 같다고?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지? 39세부터 69세까지 30년. 명희는 무엇을 했을까? 교사로 30년 일했습니다. 퇴직금 2억, 적금 1억. 모두 아들에게 줬습니다. 퇴직 후 3년간 매일 손주를 돌봤습니다. 하루 13시간, 일주일에 7일.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은 거지 같다는 말, 남의 집이라는 말. 명희는 일어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옷, 세면도구, 약. 많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원래 이 집에 많은 것을 두지 않았습니다. 손님 같았으니까. 아니, 이제 알았습니다. 명희는 정말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무급 가정부였습니다. 새벽 5시, 명희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집에. 이 시간에? 응. 왜? 오늘 준우 안 봐주세요? 명희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안 볼 거야. 예. 갑자기 왜요? 나도 쉬고 싶어서. 엄마, 그럼 준우는 누가 봐요? 어린이집 보내. 어린이집 비싸잖아요. 그래도 보내. 명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명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어제 일 때문에 삐진 거예요? 명희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삐진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어. 뭐요? 준우 돌보는 거, 집안일 하는 거, 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농담이죠? 아니야. 진심이야. 명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명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변호사가 명희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명의로 산 집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명의가 어떻게 되나요? 아들 명의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 그럼 증여하신 거네요. 증여요? 네. 어머님 돈으로 사셨지만 아드님 명의로 등기하셨으니 법적으로는 증여예요. 그럼 제가 처분할 수 없나요? 어려워요. 명의자 동의 없이는. 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동의하신다면 가능은 한데요. 동의할 리가 없죠. 그럼 다른 방법은?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증여 취소요? 네. 만약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를 학대했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학대, 부양 의무, 어떻게 증명하나요?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 문자, 증인 등.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볼게요. 명희는 다시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이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준우 좀 봐주세요. 저 외출해야 해서. 알았어. 수진이 나가고 명희는 준우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저녁에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셨어요? 준우 밥 먹이고 놀아주고. 청소는요? 청소? 네. 제가 출근할 때 청소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나는 못 들었는데. 어머님, 맨날 그러시네. 까먹으셨다고 하시고.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명희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시네요. 진짜 치매 검사 받아보세요. 나는 멀쩡해. 멀쩡한 사람이 수박 몰래 먹어요? 청소하라는 것도 깜빡하고. 명희는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2주 후 명희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 파일 20개, 모욕적인 발언, 부당한 요구, 학대에 가까운 언사. 명희는 다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명희와 민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명희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학대하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지 같으세요.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치매 검사 받아보세요. 왜 맨날 그러세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민수를 보았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월 후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승소, 증여 취소를 인정합니다. 명희는 아파트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매각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명희는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습니다. 이사 날, 민수와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님한테.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명희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용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어나세요. 엄마, 용서는 할게요. 하지만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엄마, 제발. 준우도 다시는 안 볼 거고요. 엄마, 준우 할머니 없으면 어떡해요? 명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면 되잖아요. 돈 아깝다고 하시던데 이제는 어쩔 수 없죠. 엄마,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저도 바빠요. 명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민수와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2025년 1월 명희는 지역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찾으세요? 한국어 교육 봉사. 할 수 있을까요? 좋으시네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완벽하세요.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명희는 복지관에서 첫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다문화 가정 주부들이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 온 여성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희 선생님입니다. 명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학생들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명희는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자음, 모음, 단어, 문장. 학생들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아요? 네, 잘했어요. 명희는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선생님이 된 기분.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받는 기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열심히 하세요. 수업이 끝나고 명희는 다른 봉사자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명희 씨, 오늘 수업 정말 좋았어요. 60대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봉사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정말 보람 있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다른 봉사자 김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명희 씨, 자녀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명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연락 안 해요. 아, 그러세요? 저도요. 영희 씨가 웃었습니다. 자식들 바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제 인생 사니까. 저도요. 명희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려고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명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명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준우가 엄마 보고 싶대. 한 번만 봐줘. 명희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수진이었습니다. 명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준우만이라도 봐주세요. 준우가 매일 할머니 찾아요. 명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우가 떠올랐습니다. 귀여운 손자. 하지만 명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다시 시작하면 똑같아질 거야. 명희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수진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2025년 봄, 명희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순자, 영희, 그리고 복지관 봉사자 3명도 총 6명의 60대 여성들. 와, 바다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예쁘다. 영희도 감탄했습니다. 명희는 바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게 자유구나. 여행 내내 명희는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명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청소해달라, 밥해달라, 아이 봐달라. 그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즐겼습니다. 명희야, 여기서 사진 찍자. 그래. 명희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로. 여행에서 돌아온 후 명희는 다시 복지관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 배워요? 베트남 출신 학생 티엔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를 배워볼 거예요.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문화요? 네. 가족관계, 예절, 그런 것들이요. 명희는 칠판에 썼습니다. 가족. 한국에서는 가족이 매우 중요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명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어요. 학생들이 명의를 보았습니다. 가족도 서로 존중해야 해요. 예의를 지켜야 하고요. 티엔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가족이 예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명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거리요? 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는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1년 후, 2026년, 명희는 70세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많이 늘었습니다. 명희의 수업이 인기가 좋아서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한국어 시험 합격했어요. 티엔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명희는 뿌듯했습니다. 이런 게 보람이구나. 어느 날 복지관장이 명희를 불렀습니다. 명희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내년부터 정식 강사로 일하시는 거 어때요? 정식 강사요? 네. 월급도 나오고 복지도 좋아요. 명희는 놀랐습니다. 제가 70세인데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능력이 중요하죠.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70세의 새로운 직업. 왜 안 되겠어? 좋아요.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명희의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민수였습니다. 명희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엄마에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준우도 매일 할머니 찾아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도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다시 만날 수 없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 올림. 명희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2년 후, 2027년, 명희는 72세가 되었습니다. 복지관 정식 강사로 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명희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여름날, 명희는 마트에서 수박을 샀습니다. 큰 수박 하나. 집에 와서 수박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명희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어. 명희는 수박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그날, 수박 한 조각 때문에 거지 같다는 말을 들었던 그날. 그날이 명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수박 한 조각이 내 존엄을 일깨워줬어. 저녁이 되어 명희는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순자, 영희, 그리고 복지관 동료들. 명희야, 다음 주에 우리 강릉 가는데 같이 갈래? 순자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핸드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수업 있는데. 그럼 수요일부터 가자. 좋아. 명희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 봐야 해서라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명희의 일정은 명희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희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행복해. 72세. 하지만 명희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3년간 손주 돌보던 시절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간은 천국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명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지만 명희의 왕국이었습니다. 아무도 명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명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왕. 명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수박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수박 한 조각을 꺼내 먹었습니다. 달고 시원하고 행복했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민수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준우도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희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수박을 다 먹고 접시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명희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명희는 책을 읽다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당당한 여성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항상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